그 많은 도시 중에 동양 작은 나라 서울만 다르다고요? 설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난리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청계천에서 이미 멸종된 줄 알았던 수달이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새끼 수달들이 작은 돌멩이를 잡아 올렸다가 떨어뜨리기를 반복했고 어미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야생 수달이라니요. 조작된 영상이겠죠? 독일 출신 환경 저널리스트 에바 슈나이다. 30년간 전 세계 도시 복원 프로젝트의 거짓말을 폭로해 온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국제환경포럼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에바는 멈추지 않았죠.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서울의 성공담은 착시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증명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시만요. 카메라 한 대를 들고 이거 진짜예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조작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였죠. 도대체 청계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더 좋은 기운이 그곳으로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환경기사를 써오던 에바 슈나이더였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도시 복원이라는 말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번듯한 보고서와 화려한 사진 뒤에 숨은 상처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청계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도심에 맑은 물이 흐르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며 심지어 수달이 돌아왔다는 말까지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을 믿기 어려운 주장으로 여겼습니다. 의심은 습관이 되었고 카메라와 노트는 언제나 오류를 찾기 위한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에 도착해 숙소에 짐을 풀고 조용히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색의 건물과 분주한 거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아온 다른 대도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냉소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돌려 현장을 향했을 때 저는 그 냉소가 점차 자리를 잃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역의 안내문과 정돈된 승강장, 배려가 느껴지는 표지,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잡한 도시였지만 질서가 살아있었습니다. 이 첫인상은 제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청계천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늦추었습니다. 물은 얕고 투명했습니다. 바닥에 돌과 잔자갈이 또렷이 보였고 물가의 풀은 과하게 꾸미지 않은 듯 가지런히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난간에 기대어 물 흐름을 바라보았고 어르신들은 천천히 걷는 보폭으로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제 카메라는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기록보다 관찰에 더 기울었습니다. 인공의 선을 따라 꾸며놓은 전시물이 아니라 도시와 사람이 약속을 지키며 돌본 시간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아 청계천 복원 과정을 담은 기록물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숫자로 정리된 예산이나 설계도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먼저 보였습니다. 상인들과 마주 앉아 종이에 메모를 남기던 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면담, 일정, 반대와 설득이 이어지는 동안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가 사진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빠른 공사보다 신뢰를 우선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려는 원칙이 문장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길게 읽었습니다. 효율이라는 단어에 가려 잘 보지 못했던 가치가 눈앞에서 또렷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청계천 물가에 서서 숨을 고르듯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물냄새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막은 냄새가 아니라 오래 씻어낸 뒤에 남은 담백한 냄새였습니다. 물길을 가르는 작은 잔물결이 일정한 박자로 이어졌고 다리 아래 그늘과 햇빛의 경계가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변화 속에서 도시의 시간을 느꼈습니다. 공사가 끝난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이 조금씩 맞추어온 호흡이었습니다. 자연은 기다림을 알아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처음 떠올랐습니다. 저는 수질과 생물 지표를 정리한 표도 보았습니다. 계절에 따른 변화,
강우 후의 회복 속도, 하천 식생의 정착 과정 같은 지점이 정성스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친 홍보 문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긴 시간을 견딘 수치와 사진, 그리고 반복된 점검의 흔적이 차분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넘기는 동안 제 마음의 벽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시간과 기록이 남기는 설득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균열을 서둘러 메우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의 눈으로 더 보고 싶었습니다. 물가 근처에서 잠시 쉬던 중 저는 가느다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둔덕에 젖은 모래 위에 작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규칙과 호기심이 섞인 듯한 곡선이었습니다. 현장의 표지에는 최근 관찰된 동물의 흔적이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그 안에 수달에 관한 짧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모래결을 천천히 따라보았습니다. 발자국 사이사이에 미세한 물방울이 말라가는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 고집하던 문장이 미세하게 흐려졌습니다. 꾸민 자리라면 이 정도의 소박한 흔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을까 하는 의문이 조용히 솟았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걷는 동안 저는 여러 풍경을 보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어르신의 느린 손놀림, 좁은 그림자 속에서 물풀을 살피는 어린 눈빛, 다리 난간에 매달린 작은 새집과 그 옆에 안내문구, 흙과 돌의 경계를 손으로 다듬어 놓은 자국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세심함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사랑과 약속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약속이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뿌리 깊은 품성에서 나왔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떠올렸습니다. 말로 과장하지 않고 시간을 들여 실천하는 태도에 담긴 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불필요한 과장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속도로 걷고 물은 제 속도로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며 다리 아래에 생긴 그늘이 물 위에 잔잔한 무늬를 만들었고 그 무늬는 바람에 따라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멈추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제 마음속의 의심은 조금씩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의심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서둘러 단정짓는 버릇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한국의 위대함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에게 그 말은 거창한 기념비나 눈부신 건축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서둘러 가리기보다 시간을 들여 치유하는 태도였습니다. 목소리가 큰 주장보다 조용히 지켜낸 약속이었습니다. 수치를 예쁘게 꾸미는 기술보다 수치를 반복해서 확인하며 더 나은 방향을 찾는 끈기였습니다. 청계천의 물결은 화려하지 않았고 수달의 흔적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함이야말로 오래 지속될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깨달음을 노트 가장 앞장에 단정히 적어두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저는 창문을 열고 멀리 흐르는 도심의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물결과 발자국이 머릿속에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도시가 사람을 밀어내지 않기 위해 쏟은 마음, 사람과 생명이 함께 살기 위해 감내한 기다림이 한 장면처럼 떠올랐습니다. 제 직업은 오래도록 문제를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문제를 넘어선 해답의 기미를 보았습니다. 그 해답은 특별한 구호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긴 시간의 인내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기록의 방식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허점을 찾기 위한 프레임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두려는 프레임을 더 오래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의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호흡을 고르고 소리의 과장을 막기 위해 주변의 잡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촬영 습관이 바뀐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스스로 놀라웠지만 억지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흘러가듯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모두 과거의 일로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편견으로 시작했던 여정은 청계천의 맑은 물가에서 처음으로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수달의 발자국은 제 시선을 붙들었고 시민들의 보폭은
제 호흡을 다독였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요란한 말이 아니라 오래 지켜낸 약속 속에서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차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향해 걸음을 옮길 준비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마쳤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촬영을 마친 다음 날 저는 서울시 생태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건물 외벽은 유리와 돌로 단정하게 꾸며져 있었고 내부에는 하얀 조명이 반사되어 조용한 연구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입구 복도에는 복원 전과 후의 사진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차이가 너무도 극명했습니다. 낡은 고가도로 아래 어둡고 눅눅한 하천이 지금은 푸른 식생과 맑은 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미지가 믿기 어려웠지만 거기 담긴 시간과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수질 변화를 보여주는 도표가 걸려 있었고 작은 글씨로 사람의 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 짜인 홍보용 문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안내를 받으며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공간은 단정했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회의는 정중했지만 낯선 언어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치와 그래프를 차분히 설명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인간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효율과 기술의 말보다는 진심과 과정의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는 철저히 데이터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제 시선은 어느 순간 창가로 향했습니다. 밖에는 청계천의 물줄기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표가 아닌 그 반짝임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험실 한쪽 모니터에 짧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도심 하천을 배경으로 수달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단 몇 초 남짓이었지만 장면이 지나치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화면 속 수달은 사람의 인기척에도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이건 연출된 장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촬영된 각도와 조명 그리고 타이밍까지 너무 정교했습니다. 그날 제 안의 의심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끼 수달들은 물 위에서 작은 돌멩이를 잡아 올렸다가 떨어뜨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장난감이라도 되는 듯 발로 굴리고 꼬리로 밀며 다시 물속에 던졌습니다. 어미는 그 곁에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부드럽게 코끝으로 새끼를 밀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아이를 재촉하는 사람처럼 다정했습니다. 연구진은 영상을 근거로 수달의 자연서식 복귀를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준비된 무대로 보였습니다. 자료를 넘기는 손끝이 무거워졌고 제 마음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연구소를 나와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었습니다. 낮은 햇살이 도로 위를 비추고 물 위에는 잔잔한 그림자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과연 이 장면이 모두 진짜일까? 그날 제 마음은 여전히 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생을 멈추었다가 반복하면서 프레임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영상 속 수달의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연출일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의심의 근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인위적인 흔적은 없었습니다. 조명도 사람의 그림자도 그 어떤 장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내 시선이 혹시 너무 닫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고 청계천 위로 가로등의 빛이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낮에 보았던 수달의 짧은 영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조작이든 진실이든 그 장면은 제 마음 어딘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냉소와 비판으로만 일해온 제 삶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 예상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청계천 현장 촬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구소의 영상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부터 장비를 챙겨 물가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물결은 잔잔했습니다. 도심의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바람은 미세하게 냉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 난간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하류 쪽을 향해 렌즈를 맞추었습니다. 촬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작은 파문이 물 위에 일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수달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을 포착하려는 마음이 앞서 저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삼각대의 각도를 급히 바꾸다 균형을 잃었고 렌즈가 물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장비가 흔들리며 큰 소리가 났고 근처에 있던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정적이 깨졌고 물 위의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긴장과 허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몇 시간의 기다림이 헛수고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장비를 고치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촬영을 시작했지만 그 뒤로 아무런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청계천 관리 인력이 다가와 안전구역을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정리된 말투로 제게 경계선을 알려주었고 무리한 촬영은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제 의욕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겁니다. 그날의 실수는 단순한 촬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조급함이 진실을 가리는 또 하나의 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가에 앉아 한동안 손등에 묻은 물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냉기보다 부드러웠고 손끝에 닿은 감촉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도심의 콘크리트 아래 이런 온기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촬영 장비를 잠시 접어두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풀잎이 바람에 흔들렸고 물 아래에서는 잔돌이 반짝거렸습니다. 인공적인 조명이 아닌 자연의 색이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 도시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혹시 스스로 만들어낸 선입견에 갇혀있던 건 아닌가? 과거의 실패와 냉소가 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불편할 정도로 뛰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연구소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장비를 점검하면서 그날의 촬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렌즈가 흔들리고 초점이 어긋난 영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실패한 장면들이 눈앞에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이상하게도 새로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실수 속에도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물가를 비추던 빛의 떨림, 사람들의 그림자, 바람의 움직임까지 그 모든 흔들림이 살아있었습니다. 완벽한 구도는 없었지만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현실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렌즈를 내렸습니다. 진실이란 완벽한 장면 속이 아니라 허점을 품은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의 냉기가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어두었습니다. 진실은 흔들림 속에서 보인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완벽한 연출이 아니라 꾸준한 진심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서서히 제 마음에도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빠른 판단보다 오래 바라보는 시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청계천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나가 앉았습니다. 그곳은 다리 아래 조용한 음영이 드리워지는 구간이었는데 물소리와 바람의 결이 가장 잘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햇살이 닿는 각도에 따라 물의 색이 달라졌고 사람들이 남기고 간 발자국이 하루의 흐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관찰을 이어가며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 틈에서 자라는 작은 풀 한 폭이, 물 위를 따라가며 춤추듯 움직이는 곤충, 바람이 바꿔놓는 잔물결의 방향까지, 이런 세세한 변화들이 도시의 생명력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사람의 손이 멈춘 곳에서 자연은
천천히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회복이 저에게는 가장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하루는 청계천을 관리하는 직원 한 분이 물가를 따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맑은 눈빛으로 주워 담은 장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가는 손길, 그 속에서 저는 이 도시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이런 마음이 청계천을 다시 숨쉬게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물 위에 반사된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낮에는 일상의 풍경이던 곳이 밤이 되면 또 다른 얼굴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로 향하고 어르신들은 조용히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사람과 자연이 나란히 살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의 가치는 단지 물을 되살린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물가에 앉아 웃는 사람들, 쓰레기를 줍는 손, 조용히 걷는 발걸음이 만들어낸 조화가 진짜 복원이었습니다. 기술은 구조를 세우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 구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의 냉담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현수 박사와 함께 한강 지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청계천에 물이 흘러들어가는 길목이었고 여러 야생동물이 오가며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고 발 아래 풀잎에 맺힌 이슬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장비를 세우며 기다리던 중 물가의 얕은 곳에서 미세한 물결이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흐름인 줄 알았지만 잠시 후 그 속에서 작고 둥근 머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고르며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미 수달은 새끼 2마리를 이끌고 물속을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놀이처럼 보이기도 했고 삶을 이어가는 연습 같기도 했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지만 손이 떨려 쉽게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움직임이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방해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튀어올랐고 그 반짝임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강 건너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물가에 떨어진 인형이 흘러가고 있었고 아이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미 수달이 물속으로 잠수하더니 인형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수달은 코끝으로 인형을 살살 밀어 아이가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곳까지 옮겨 놓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인형을 품에 안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용히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너무 따뜻해서 화면 속에 가두기가 싫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자연은 인간과 멀리 떨어진 대상이 아니라 같은 시간 안에서 함께 숨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감정이 녹아내리듯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햇살이 더 강해지면서 수달 가족은 천천히 강 건너로 사라졌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오래도록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빛, 물소리, 그리고 남은 여운이 어우러져 마음속에서 깊은 울림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청계천 복원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연구소에는 수많은 기록이 남아 있었고 두꺼운 회의록이 책장마다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수천 번의 대화와 설득의 흔적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의 언어나 지시문보다 사람의 진심이 더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사정, 가족의 어려움, 가게를 떠나야 했던 이들의 불안까지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서명을 받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짧은 한 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고 마음을 먼저 얻기 위해
새 동안 문을 두드렸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효율보다 신뢰를, 속도보다 과정을 택한 그 결정이 서울의 기적을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훑으며 그 문장에 담긴 무게를 느꼈습니다. 오랜 회의 끝에 복원이 완성되던 날의 사진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얀 천막 아래 서로의 손을 맞잡은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마다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물길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진짜 위대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소 밖으로 나와 청계천 물가에 다시 섰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길인데도 공기의 향이 달랐고 사람들의 얼굴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아이가 뛰어가고 어르신이 걸음을 멈추어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풀 한 포기, 작은 생명 하나에도 누군가의 시간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해가 저물 무렵 저는 물 위에 비친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도시를 만든다면 진심은 그 도시의 영혼을 불어넣는다. 서울은 그 두 가지를 함께 품어낸 드문 도시였습니다. 감격이라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마음속에 흘러들었습니다. 그날의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흘러가는 하나의 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걸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서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물길은 단순한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쌓여 흐르는 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의 냉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를 조용한 존경이 대신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풍경을 봐도 그 속에서 사람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돌 하나를 놓을 때에도 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에도 누군가의 정성과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깊은 힘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복원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생계를 걱정하던 노점 상인의 인터뷰도 있었고 밤마다 작업장을 지키며 나무를 심은 청년의 수기도 있었습니다. 글마다 문체는 달랐지만 공통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천을 다시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법을 배웠다. 그 한 문장은 긴 설명보다 더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쌓이면 자연은 그 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청계천을 함께 걸었던 한 어르신이 기억에 남습니다. 손에는 낡은 카메라를 들고 계셨고 천천히 걸으며 물 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과거 청계천에서 장사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처음 복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분노와 두려움이 컸다고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 직원들이 수년 동안 찾아와 설명하고 대화를 이어가자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보다 더 깊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조용히 청계천 다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여기서 내 손자가 처음 물장구를 쳤어요. 예전에는 냄새가 심해 근처도 못 갔는데 지금은 손자가 이 물에서 돌멩이를 던지며 놀아요. 그걸 보고 나서야 이게 진짜 변화구나 싶었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취재하러 왔던 도시가 어느새 제게 배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기술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날 그분이 제게 보여주신 셈이었습니다. 햇빛이 강가에 부서지던 오후, 저는 노트를 꺼내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속도가 아니라 기다림의 품격이다. 세상은 빠름을 자랑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느림 속에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청계천은 그 증거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완성된 결과였으니까요. 물가를 떠나며 저는 다시 한번 주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소리, 새소리, 그리고 흐르는 물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자연의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화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도시와 그 안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울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진심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청계천의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은 잔잔했고 물결은 낮게 일렁이며 도시의 숨결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의심으로 렌즈를 들었지만 지금은 감사의 마음으로 눈을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켜지 않아도 제 마음이 이미 모든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물가에는 아이들이 발을 담그며 웃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천천히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거대한 예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려준 마음이 이 물을 다시 흐르게 한 것입니다. 도시의 중심에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청계천의 물길을 따라 걷다 보니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묵묵히 쓰레기를 줍던 직원, 상인들의 사정을 일일이 기록하던 공무원,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을 소리 없이 해내던 시민들. 그들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었지만 진짜 변화를 만든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빛이 점점 붉게 물들어갈 무렵 청계천 위로 흰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날아가는 그 새의 날갯짓이 마치 이 도시의 마음 같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힘. 저는 그날 서울이라는 도시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진심이 만들어낸 예술임을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촬영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수달이 인형을 밀어주던 장면, 어르신의 미소, 반짝이던 물결,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폭로의 다큐를 만들겠다고 왔지만 이제 저는 희망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의 진심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그 마음이 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발전은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효율보다 사람을, 속도보다 과정을, 계산보다 마음을 택할 때 세상은 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제 다큐멘터리는 하나의 결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청계천의 물은 단지 흐르는 물이 아니라 인간의 진심이 흘러가는 길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한국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그리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